안녕하세요. 범브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점입가경, 점점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재 역할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됐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요인의 가장 임팩트한 결정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기름값은 그냥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그냥 엄청나게 불이 붙었는데 기름 끼얹어 봐, 그냥 활활 타오르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잖아.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불안정해지면 거의 기름 끼얹는 겁니다. 유가가 지금 4%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쑥쑥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유 73.27, 두바이유 70.85, 브렌트유 76.4. 그러니까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잖아. 국내 기름값도 이와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건데,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조정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우산업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어제 굉장히 약보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20% 바이든 때 올라갔던 어떤 미국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지금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미국 주식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의 어떤 불안정성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0,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84, 나스닥이 마이너스 0.91%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도미노 형식으로 달러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볼링 딱 치면 스플릿 처리할 때 한쪽에 있는 볼링핀 딱 맞춰가지고 다른 쪽 이 멀쩡하게 서 있는 볼링핀 넘기잖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 양상이 호재로 뭔가 이 장애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미노가 맨 앞에 서 있는 거 탁 건드리면 쩌르륵 넘어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이 중동 분쟁, 지정학적 불안정한 어떤 요소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자본시장 휘청거려, 또 유가 불안정해져, 달러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환율 정책으로 우리 미국 달러 가치 좀 낮출 테니까 니네 나라 좀 통화 가치 좀 올려 해서 수출 가격을 좀 낮추려 했던 이 트럼프의 계획이 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러가 더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뜩이나 5경 3천조, 그냥 어마무시한 안드로메다 부채 규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달러를 좀 가치를 낮춰서 어느 정도 수출 물꼬를 트고 국채 가격도 적정선에서 계속해서 찍어내서 팔아야 하는 국채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채 갚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 달러가 138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382원까지 올라치고 있네요. 1300원까지도 깨질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해질 정도로 계속적인 달러가 밟고 그 위에 또 밟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0.01% 정도로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화되면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 가치는,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이게 경제 원리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서울 불장 한입이 두입되고 두입이 세입되는 한국 부동산 특징이잖아. 기대 심리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최대한 확장시켜서 그냥 근거 없는 가치지만 근거 있는 것처럼 그 가치를 뭔가 좀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 부동산의 특징인데, 야, 이렇게 지금 달러 강세까지 이 임팩트한 효과를 주게 되면 이거 집값 자체가 상당히 또 불안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미국 경제 지표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가 0.9% 감소했다는 얘기. 그만큼 산업 전반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 자체 경기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거 지역 분쟁, 중동 분쟁까지도 개입하게 되면 이거 끝없는 어떤 늪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 불안감이 더욱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고스란히 국내 자본시장 코스피 3000선 정권 바뀌면서 정말 분위기 확 달라지면서 정말 자본이 선순환되는 어떤 모습이 올까 했지만 지금 이게 또 변수가 터졌잖아요. 이 중동 분쟁 이 변수가 딱 터졌기 때문에 지금 2900선에서 3000을 지금 직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긍정적인 포인트는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순매도 수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뭐 당일 빠져나가는 이 액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1조씩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허다했었는데, 올해 또 개인이 사주고 있고요. 이렇게 자본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경제지표도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산시장, 한국의 자산시장 센트럴은 부동산, 아파트잖아. 기대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54로 껑충 뛰게 되는 거죠. 서울 불장의 원인은 결국에 가서는 좀 위축됐던 경기 전반의 어떤 흐름이 좋아지면서 자본시장의 어떤 새로운 긍정적 포인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자산시장도 따라오고 있는 건데, 전 정부에서 공급 속도를 너무 내지 못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웅장한 어떤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급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말라가는 추세에다가 대출은 어마무시 확대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한국 경제 자체가 뭐 거의 암담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자산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건데요. 공급 부족이라는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 딱 걸려버리니까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그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장에서는 16억 거래하려고 했는데 17억 주겠다는 그런 말까지 번질 정도로 지금 서울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공포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증시처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심리 기조의 안정적 기반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이 공급 물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의 이 불장은 공급이라는 긴 소방호수를 딱 들이대고 한번 쫙 뿌려주면 그냥 그대로 깔아앉을 수 있는 이 단기적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정책이 얼마나 빨리 나와주느냐, 규제보다는 그래도 공급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서울 동남권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봐. 어휴, 무슨 스페이스X 로켓 그냥 점화한 것 같네. 쫙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까지 번져가 버리면 이게 단기적 규제 카드로서는 대출 제한하는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어떤 단기적 규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선택해서 좀 쏟아부어 줄 수 있는 현실적 공급 대안이 나온다면 시장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거래량의 어떤 드라이브를 통해서 집값이 쑥쑥 올라가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보다 공포가 확산된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봐라. 1, 2년 후에는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돈으로 절대 못 산다라는 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불안 심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강남 3구 거쳐서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오름세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광진구까지 뭐 계속해서 번져가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뭐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서울이 확연하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0.19에서 0.26. 세종 역시도 거래가 좀 뜸해졌다고 하지만 0.07에서 0.18로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매시장은 뭐 매매시장의 선제지표라고 말들 하잖아요. 매각가율이 100% 이상 속출한다는 건 그만큼 집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하게 임자를 만나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가격 지불하고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매매 시장의 분위기하고 똑같이 동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7월 1일 DSR 3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대출 끌어와서 그래도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집을 사려 하면 그 집 자체가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 집값 자체가 농축이 됐습니다. 무슨 우라는 힘도 아니고 핵이 아니잖아. 어마무시하게 농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비싸. 그래서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무순위 줍줍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줍줍이 뭐 분양도 아니잖아요. 분양 뭐 한 500세대, 1000세대 막 팡팡 쏟아지는데, 근데 뭐 분양가는 뭐 고점에 매달려 있고, 줍줍 나와봐야 뭐 한두 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리 저렴하고 또 아무리 뭐 시세 차익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로또 맞는 어떤 행운이 좀 찾아와줘야 되는 그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수를 하는 거죠. 왜냐? 뭐 이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정도의 분양가로 나올 수 있는 신축은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분양 감당 못하겠다 해서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버하셨으면, 버티셨으면 끝까지 버티시라.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 그 기회의 첫 번째, 오직 6월 10일 이후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줍줍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찌 보면 뭐 대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올림픽 팍포레온이 다음 주 중에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뭐 호갱노노에 보면 뭐 올림픽 팍포레온 이달 둘째 주 37,714명이 찾아서 방문객 2위를 찍을 정도로 굉장한 감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접수일이 7월 예정으로 지금 나왔어요. 접수일이 7월 예정으로 나왔다는 건 입주자 모집 공고를 6월 말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6월 20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 주에 7월 초순경에 무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그래도 물량은 4세대는 나오네. 그죠? 39, 49, 59, 84. 7빛깔 무지개 같은 네 타입이 나와요. 39, 49, 59, 84.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39, 49가 5억대다. 그리고 8억대다. 그죠? 가격적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5984는 좀 부담돼. 10억, 13억. 근데 안전마진은 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984도 뭐 지원할 가능성이 또 많은 거는 뭐 전세보증금 충분히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잔금 치를 수 있는 또 여지도 있으니까. 여기 거주의 뭐 유예가 됐잖아요. 둔촌주공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일단 3구제곱 14억 합니다. 분양가는 5억이니까 충분히 10억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고, 20평대도 마찬가지야. 20평대도 10억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24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15억 정도의 차익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30평대는 28억. 야, 거의 뭐 30억 가까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 부분 거의 뭐 84제곱이 13억, 14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15억 가까이 되는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무순위 줍줍 단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7월 접수일 놓치지 마시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하셔야죠. 이제 유주택자는 배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수백만 대 1이 아니라 그 반의 반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 35건, 35채가 이제 뭐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또 그 순위에 있는 분들이 포기하는 분들도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채 정도는 무순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당첨되면 뭐 끝판왕이죠. 무순위 줍줍으로서는. 서울의 최상급지
둔촌주공과 더불어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 분양가가 84제곱이 18억, 19억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84제곱 실거래가가 30억 정도 뜨고 있으니까 거의 뭐 10억 이상 올랐다고 봐야죠. 아니, 분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뭐 급속도로 오르죠. 이러니까 뭐 평균 경쟁률이 268.69대 1을 찍고 있잖아. 그냥 호수점도 그냥 숨이 막힌다. 그 정도로 꽉 채워서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대여에 가까운 무순위 집중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잠실 르엘 이번 달에 일반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역시도 잠실에서 엄청난 교통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양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가지고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서울은 자그마치 18.05% 올랐어요.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분양가 1억이 오른다는 얘기가 괜시리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축 시장에서는 신축 분양가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고점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또 오판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요들이 몰리는 거야. 일일 아파트 거래량이 20건, 30건에 그쳤던 서울 거래량이 지금 500건 가까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조금씩 그 갭을 메워가고 있잖아. 지금 5월달, 6월달 거의 차이 없이 지금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5월달에 7,300건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5,400건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불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장은 단기적 상승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는 단기적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 그러니까 파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5억에서 6억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씩 1억씩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가는 거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레미안 원밸리는 23억이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네. 그죠? 그리고 반포 리체 같은 경우는 13억. 대체적으로 강남권은 10억 이상의 전세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지금 강남 상구의 이 오름세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가져올 것인지, 이 분기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출 규제나 혹은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올지 말지, 그리고 확실한 어떤 공급 체계, 서울 도심에서의 이 대규모 공급, 수도권 또 4기 신도시를 비롯한 용적률 상향 정책을 비롯한 엄청난 공급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지금 막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저의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불장은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내 실물 경제 점점 좀 하향 조정화되고 있잖아요. 0.8% 하향 조정.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아질 정도로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자체도 지금 약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건 굉장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벌리고 멍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뭔가 기회가 생길 때는 확실한 공격적 스탠스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물가지수가 얼마나 체감도가 그래도 좀 수긍할 만큼 느껴지느냐인데, 글쎄요, 수입 물가 하락이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금 이게 농림수산품, 그러니까 실생활용품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3.88%에 불과해요. 근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27.6,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유가 터져버렸잖아. 다시 물가 지수가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은 틈새 딱 엿보고 있다가 대출 조여라 라는 어떤 분위기 묻어가면서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자체를 예금금리는 누르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예대금리 자체를 국민, 농협, 하나, 우리
1.41포인트 정도 기록할 정도로 최대치로 지금 컴퍼스 그냥 박살나겠다. 최대한 쫙 벌리고 있는데 신한 하나까지도 뭐 거의 2022년 하반기 이래 최대폭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무리하게 대출받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확실한 공급 대책, 그러니까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내놓는 그 시점 딱 맞물려서 지켜보신다면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저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획거쳐 미국의 변수, 지금 중동 분쟁에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가 참 분위기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대외 변수의 어떤 영향을 또 받을 가능성도 있네. 이와 발맞춰서 지금 서울의 물장이 단기적 조정세입니다. 이거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공급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여부에 따라서 선택지를 잘 조절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